안녕하십니까. 저는 UBM 솔루션의 오병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UBM 뉴스레터라는 주제로 어, 저희 회원사에게 그 관련된 청결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정보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저희가 토픽을 어떤 식으로 드릴까 하다가 건물 내에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 도대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레터 공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FM학회에서는 저희 쪽 연락이 한 3주 전에 좀 왔습니다. 상당히 건물 관리할 때 사고 예방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골몰을 쌓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좋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FM 학회 회원분들께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어떤 부분이든지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 응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는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 관련 솔루션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음, 내용은 바닥 관리는 외관의 청결과 동시에 미끄럼이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흔히들 바닥 관리는 뭐 깨끗하기만 하면 되지라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 어떻게 하면 어, 방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구글에서 Slip and Fall Accident, 그러니까 미끄럼 사고를 한번 서치를 해보면 바로 첫 번째 이 사진 나옵니다. 사진이 참 미끄럼 사고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눈에 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느낀 다음에 한 가지 저는 좀 약간 아하, 이 사진을 만든 출처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무척 재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가지 사진을 게시한 그 주체는 미국의 로펌 회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로펌 또는 변호사들이 제시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미끄럼 사고로 인해서 어떤 낙상 사고 발생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법률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물주나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큰 경제적으로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각 건물에서는 이런 어떤 미끄럼사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sleep accident 이렇게 딱 치시면 what to do after a sleep, trip and fall accident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 부분은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의 입장이 아니고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그리고 나는 그 당신의 상해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slip and fall injury caused by the wet or slippery floor. 미끄럽거나 젖은 바닥에서 발생되는 낙상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많은 그 토픽이 구글에서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자의 안전보건을 어떻게 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이슈상이 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그 회사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ESG 경영이 최근 무척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아마 이 부분도 안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바닥 미끄럼 사고 예방이 ESG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미끄럼 사고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미끄럼 및 낙상 사고는 직원들의 가장 흔한 부상의 주요 원인이고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떨어짐과 낙상 사고 이 부분이 32.4%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끄러짐 낙상 사고 추가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2조 7천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경우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미끄러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큰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죠. 변호사 정말 많습니다. 로스쿨 나오면 다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소송 비용은 건당 6만 1,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을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비용은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의 생산성 및 사업 기업 손실이나 어떤 보험료 인상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낙상 사고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원인과 그 발전 방향 그리고 예방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이 미끄럽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 정확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은 뭔가 바닥에 이 보신처럼 미끌미끌한 성분이 바닥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무슨 뭐 음료수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 청소를 곧잘 합니다. 근데 흔히 저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부분인데요. 흔히들 오늘도 어떤 그 골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이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그 좁은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다니면서 바닥이 까매진 거예요. 도대체 이 바닥이 까매졌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시면은 저희가 이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이 있는데 신발은 고무나 석유로 만듭니다. 석유에 수출된 원료를 사용해서 신발 밑창을 만들고요. 이 신발의 밑창은 사람의 몸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70kg, 80kg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뭐 40kg, 50kg, 60kg 뭐 레인지가 있겠지만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걷게 되죠. 그러면서 바닥에 점차적으로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무척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석유로 만드는 발자국이 남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물걸레질을 한다고 제대로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와 마찰된 발자국에 의해서 바닥에 기름된 성분이 이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기름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눈에 좀 보이겠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 기름 성분의 발자국들이 첫 번째 물에 녹지 않는다. 이 물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걸레질을 통해서는 이런 발자국을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쌓이게 되면 제거하기 좀 더 힘들어지고요. 왜냐하면 기름이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물과 결합이 되면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어, 그 비가 오든지 아니면은 눈이 와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물기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 물과 기름이 결합되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조금 더 진행되는 이런 쪽이요. 처음에 건물이 새롭게 완공됐을 땐 이런 식으로 바닥이 깨끗합니다. 바닥이 깨끗한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저희가 열심히 물걸레질을 합니다. 이렇게 물에 빨아가지고 물걸레를 한다고 했을 때 방금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바닥에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발자국들이 조금씩 점차 남게 되고 바닥은 조금씩 검고 어둡게 변하면서 물과 결합되면 이런 미끄럼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과 같이 어, 물로 걸레질한 결과 기름 성분을 녹일 수 없고 이런 부분이 물로 바닥 걸레질하면 물에 있는 미네랄 퇴적물 예를 들어서 백화 현상이나 뭐 칼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저기 미네랄 퇴적물들이 기름기에 결합되면서 코팅되는 그러니까 무척 색상은 거무튀튀하면서
미끄럽고 물기와 결합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미끄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런 부분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가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방치하다 보면은 결국은 바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바닥을 교체하는 상황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그 건물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제가 한 10군데 건물을 가보면은 두세 군데 건물은 바닥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건물들에 있는 주차장은 무척 타이어 자국이나 아니면 분지나 상당히 오염도가 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배기가스가 떨어지면서 뭐 이산화황, 질소 화합물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바닥에 닿게 되고요. 이 바닥에 떨어진 이런 그 화합물 같은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다시 이 화합물을, 석유 화합물의 이런 부분을 밟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이 이 기름 성분이 건물 안쪽으로 또 침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런 기름기도 문제지만 정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주차장 이런 분지나 매연 이런 부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런 쪽이죠.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뒤쪽에서 솔루션도 이해된 솔루션도 예시로 한번 같이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동안은 미끄럼 사고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물론 발자국이 모든 미끄럼 사고 원인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인한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 특히 주차에 유입되는 이런 오염물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끄럼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10가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있는 오염물질, 뭐 기름기나 물이나 기름이나 뭐 액체, 그리고 불량한 배수 장치, 물이 잘 안 빠져.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고르지 않은 바닥 표면 같은 경우는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외부 바닥의 불규칙한 표면. 다섯 번째는 여름과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날씨 조건, 그리고 부적절한 조명, 계단과 난간, 사다리와 발판으로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발이 뭐 전기 호수나 뭐 전선에 의해서 걸릴 위험, 그리고 바닥 매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으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적되는 그 기름때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비가 오든지 눈이 왔을 때 결합했을 때 큰 미끄럼 사고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물 관리할 때 청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던지고 싶은 화두 첫 번째, 바닥을 물로만 청소를 한다면 바닥에 끈적한 성분들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마치요. 기름이 있는데 물걸레를 열심히 한다면 그 기름기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바닥 관리 청소 약품을 선정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그 건물을, 무척 유명한 회사의 건물인데요. 지하 주차장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미화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그 왜 저렇게 끈적거냐 여쭤보니까 그 야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바닥 관리 세제를 퐁퐁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세제를 줘도 그분들은 퐁퐁이 중성의 다목적 세제로 생각하고 있어서 퐁퐁을 쓰면서 잠전기가 남아서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끈적끈적거림은 더 많은 먼지와 그 기름기를 더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척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끈적거림이 없는 바닥 관리 전용 약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거는 바닥의 먼지 제거를 최소 하루 1회 이상 진행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 바닥도 보호가 되고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나 모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위험 요소가 되는 뭐 바닥 손상이나 기름이나 물기 같은 걸 제거할 수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는 액체가 떨어졌을 때
뭔가 빨리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를 하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는 표지판으로 이렇게 보행 통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닥과 매트에 단차가 있어서 미끄럼 사고, 걸림으로 미끄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조심하고요. 마지막으로 매트에 대한 청결 관리 프로그램. 우리 매트를 하루에 몇 번을 청소를 할 거고, 하루에 몇 번을 진공급질을 하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세척을 할지, 이런 통제 절차도 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와 관련된 좋은 사항이고요. 저희도 뭐 청소와 관련해서 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미끄럼 이런 상물을 어떤 약품 선정해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 관리와 관련해서 좀 잘못된 상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뒤쪽에 좀 더 세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물로 깨끗이 해야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통해서 바닥 물걸레질을 할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물, 뭐 타르나 먼지나 오일 같은, 뭐 아니면 차라리 발자국 같은 기름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색상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로 깨끗이 해야 깨끗이 관리가 된다라고 한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게 있냐면, 흔히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마포 탈수기, 그 짤순이라고 하죠. 마포 탈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건물을 갔는데 어떤 소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혼분들이 아침에 시간도 너무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마포 탈수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뭐 세제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마포걸레에 물을 많이 묻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당받은 많은 면적을 뭐 기계식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면은 그걸 물칠을 한다는 거예요. 물칠을. 왜냐? 그분들은 하루에 자기가 정해진 면적을 물칠을 하면 내가 받은 청소년을 끝냈기 때문에 걸레를 뭐 5번, 10번을 빨 필요가 없이 물칠을 하면은 할당량을 끝냈기 때문에 괜찮은 이런 쪽인데, 만약 물칠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이쪽에 있는 오염물이 저 끝으로 옮겨집니다. 청소가 아니고 오염물이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오염물이 그 오염된 물이 줄눈, 타일 사이에 있으면서 점차 줄눈이 검게 어둡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물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랄 퇴장물, 백화 현상이나 약간 물때 같은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해야 관리가 된다는 부분은 기름기 제거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물을 어떻게 하면 적게 쓰면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잘 제거할 수 있는가? 이 두 부분을 같이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부분도 무척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락스를 사용해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특급 호텔을, 지방의 특급 호텔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분은 하루에 3번씩 물걸레질을 락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대리석의 광택은 다 죽었고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닥관리제는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락스를 사용한 바닥이 손실되고 습도가 높아지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게 되므로 락스 계열의 모든 약품과 산성 약품을 바닥에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중성 세제는 바닥에 사용해도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펑퐁 같은 세제를 쓰시면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끈적거림이 더 많이 발생해서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기능에 바닥 전용 세제를 써라. 그리고 네 번째, 강한 바닥용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바닥에 부식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산성 세제는 가장 방어에 대해 알아야 할 이런 쪽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바닥에 기름걸레를 사용해도 된다. 기름걸레를 쓰는 이유는 기름걸레를 쓰면은 마른 먼지가 흡착을 좀 잘해요. 그러면은 기름걸레 쓰고 나서 바로 하루 쓰고 나서 세척 내지는 다시 보내버리면 괜찮은데 보통 비용 절감한다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기름걸레에 묻혀진 그런 오염물들이 다시 바닥에 까맣게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름걸레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토픽에 대해서 첫 번째, 물로 깨끗이 한다, 락스를 사용해도 된다, 모든 중성세 이런 부분은 바닥 전용 일상관리 세제를 사용하는 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한 바닥용 세정제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희석 비율, 뭐 100대1, 200대1, 뭐 300대1, 500대1 제조사에서 지정한 정확한 희석 비율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기름걸레를 쓰는 대신 일회용, 뭐 흡착 기능 있는 일회용 걸레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고 바로 재사용이 가능한 그 세척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어떤 큰 건물, 미아원이 한 400명이 넘는 큰 건물에서 저희가 바닥 관리 상태가 무척 좀 문제가 많아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오염된 상태,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름걸레를 쓴다든지 아니면 물로만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 제품이어서 좀 우선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프레시클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은 고농축의 바닥 전용 세제고요. 모든 바닥, 뭐 나무나 왁스나 대리석, 천연석 모든 바닥 자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상쾌 민트 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의 산화 지방, 앞쪽에 보시는 어, 바닥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화학제를 캡슐화해서 이 후레쉬 클린 제품을 사용하면 마찰이 증가하면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희석 비율은 128에서 256배 혹은 뭐 300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대 256 약간 좀 희석 비율을 좀 옅게 좀 더 많은 비율로 하고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128대 1로 해서 휘속 비율을 조율을 했습니다. 트래픽에 따라서.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리석 1층 로비에 대리석이었고요. 광택 작업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을 그 프레시 클린과 일상관리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작년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미끄럼 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이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10월달, 11월달부터 비도 오고 아니면 12월달, 1월달 눈이 와서 꼭 매달 미끄럼 사고가 한 7건에서 10건 정도 발생을 해 고객사로부터 물이 떨어진 바로 치워라 여러 가지 이슈상이 좀 있었는데 이런 바닥 관리 방법을 바꾸고 나서는 이런 그 미끄럼 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객사로부터 큰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그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닥 미끄럼에 대해서 사고 예방에 만족해 하고 바닥에서 냄새가 올라오지도 않고 뭐 지금 현재도 미끄럼 사고 방지도 광택도 잘 유지되고 있다. 대리석 광택도 그리고 흡석 비율은 300대 1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특급 호텔입니다. 이쪽 같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메이드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바닥이 빡빡해져서 미끄럽지 않다. 민트향도 좋고 바닥에 발자국, 외부에서 미쳐오는 발자국도 이런 약품을 써서 하니까 훨씬 잘 지워지더라. 이런 좋은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 관리 솔루션. 앞쪽에 보셨던 그 프레시 클린하는 사용하는 이 방법 자체는 어, 어떻게 보면 보통 일상관리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과 같은 그 주차장 바닥과 같은 이런 쪽은 벌써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산화지방 제거제를 써서 기본적으로 바닥 대청소를 통해서 바닥을 원상복귀를 시킨 다음에 프레시크이라는 제품을 앞쪽에서는 256대 1을 주로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128대로 약간 휘석 비율을 낮춰서 준용을 하면 훨씬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청소와 그리고 일상 관리하면 현재 바닥, 주차장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좋은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닥에 대해서 어떤 장비회사 사장님하고도 좀 통화를 할 기회가 많은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닥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오염물, 기름 오염물이 있을 때는 패드를 통해서 좀 깎아내는 그런 역할,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질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군데군데 그 굴곡이 생기고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바닥이 됐든 아니면 로비 바닥이 됐든 아니면 일반 복도가 됐든 적정한 세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대청소와 일상 관리를 할지 선정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바닥,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세라믹 타일, 일반 타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중간에 한 가지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있는 세라믹 타일의 중압 현상, 바닥에 있는 기름때와 물때가 결합하면서
도저히 제거가 잘 안 되는 좀 거무튀튀하고 광택이 나서 상시적으로 미끄러운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DGX, 강력한 산화지방 제거를 통해서 기름층을 제거를 시키고요. 기름층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중합 현상은 물때도 같이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미네랄 퇴적물 제거제, 쉽게 얘기하면 물때 제거제를 사용해서 그 물때를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두 대청소를 통해서 기름때와 물때를 제거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NC 111이나 아니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프레시 클리닝한 제품 써서 쓰시면은 바닥을 훨씬 안정적인 상태로 중합 현상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미끄럼 사고도 방지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탄성 재질은 왁스 바닥을 얘기합니다. 왁스 바닥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무 타일에 왁스를 통해서 한 코팅을 이렇게 입힌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잘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왁스 바닥을 폴리버프라는 이런 재질을 사용해서 광택도도 올리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상된 바닥을 복구하면서 이런 광택 효과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버프를 통해서 일상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탑 스크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뭐냐면은 왁스층에 있는 묵은 오염물만을 딱 제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상식삼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왁스에 있는 어떤 때 같은 걸 지우겠다고 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방지제를 사용하시면요. 방지제는 왁스를 녹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왁스층 위에다 방지제를 통해서 바닥을 스크럽 내지는 때를 지운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지제가 끊임없이 왁스를 녹이게 됩니다. 왁스를 녹이게 되고 그 위에 다시 왁스를 바르면은 어떤 황변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뭔가 갈수록 왁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미끄럼 방지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에 때를 줄 때는 방지제를 사용해서 때를 지우는 게 아니고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탑 스크럽, 왁스에 때를 지우기 위해서 전용적으로 나온 그런 세제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닥 일상 관리는 이 프레시 클린과 같은 그런 제품을 써서 바닥에 있는 오염물을 일상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위쪽에 있는 이렇게 때가 발생한다든지 왁스가 손상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바닥에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감각이 쉬운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사람들의 신발 밑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름기, 발자국 같은 게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바닥 관리 시스템을 잡고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매트 관리를 한다든지 바닥 일상 관리를 한다든지 대청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바닥 관리 솔루션이 있으면은 바닥에 대한 광택도 유지, 청결 상태 유지 및 미끄럼 사고 방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색다른 토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는 UBM 솔루션의 오병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